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1월 14일 장마감 오후 5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락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주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폭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틀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미국이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바이오 쪽은 또 버티고 있고, 미국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AI, 반도체, 특히 이쪽 섹터에 대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지금 선물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본격적인 미국 조정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 미국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국도 특정 AI 관련된 섹터, 반도체 sek터에 있는 종목들 몇 종목이 시총을 많이 올렸고 안 올라간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갭이 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정 반도체, 특정 대형주들을 빼고 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2,50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나 올라가는 종목들만 많이 오른, 그야말로 2년 전에 2차전지 관련주 급등할 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뺄 때 빼더라도 지금 AI 반도체 쪽은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우리 대공황 때보다 더 심하지 않냐, 버핏 지수가 말이 안 된다, IT 버블보다 더 심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정 부분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때는 아예 실적이 안 나왔던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정 실적은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터넷 혁명은 정말 큰 혁명이었거든요. 2001년도 IT 버블일 때는. 지금 AI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나 뭐 바이오, 여기도 미래 성장성은 있지만 그때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특히 올해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관세 협상을 통한 미국의 이익 극대화를 지금 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돈이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보유율은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근데 한 가지는 아시아 쪽에서는 태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달러가 강세예요. 그런데 원화가 대비했을 때 특히 약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고 미국에 또 투자해야 되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 끝없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환율이 아주 약세는 아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더 약세는 맞다.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미국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올라 있지만. 그리고 AI 버블이라고 무조건 뭐 이제 앞으로 뭐 AI 로봇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바이오도 최근에 AI하고 관련된 제약 바이오 임상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들이 잘 보면은 올해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로봇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제약 바이오에서 올라가는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또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최저점에 있거든요.
근데 비만 치료제나 무슨 AI 관련된 제약바이오 임상 관련주는 10배씩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AI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죄다 거의 안 가고, 근데 그나마 움직인 게 올해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밸류 재평가해야 된다고 해서 지주사가 좀 올라줬고 시총 상위주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준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대다수 종목들 찾아보시면 올해 안 올라간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또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만 거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작년에도 미증시 간다고 다 매도치고 우리나라 주식 헐값에다 매도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급등할 때 또 우리나라 증시에 몰린 부분들, 대형주에 몰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매도가 나와요. 오히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내가 하루 거래량이 내가 매도하면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의 대부분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항상 공매도도 있고 이러다 보면 2차전지 마냥 밑에서 일정 부분 받아가는 주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게 우리나라 대형주가 지금 그래서 오른 거거든요. 쇼커버링 터지면서.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안 가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 하나, 이 종목을 왜 보유해야 되나? 진짜 이 종목은 회사가 망하나? 이거는 떨어지나? 가망이 없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주가 바닥인 경우에는 보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에코프로 같이 순식간에 3배 정도 올라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최근에 삼성 SDI, 포스코 퓨처 M, 또 LNF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 달 안에 끝나요. 올라갈 때 주식은. 왜? 상한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더러워서 정리하고 짜증나서 정리하고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버틸 이유가 있다면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AI 반도체 가고 싶다, 제약바이오 가고 싶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안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조금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을 하고 싶다, 오늘 그 부분도 싹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AI 관련주도 미국이 아무리 AI 관련주가 계속 무한정 오를 수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이클을 타게 되면 20%도 빠지고 30%도 빠지고 반절도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우리 4년 전에 테슬라 400달러에서 100달러 되는데 얼마 안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들어갈 경우에는 막상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어쩌다 하나고 한 며칠 뒤에 폭락 먹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있지만 조정받았을 때 볼 섹터, AI, 반도체 이쪽도 같이 체크해 드리고, 미국 주식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위험 관리나 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미흡할 수도 있고, 너무 한꺼번에 포지션을 다 밀어 넣어서 한번 떨어진 망하는 대출 받아서 넣고 이런 건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폭락 정리하고 세계 1위 기업 저평가 1등 주식 섹터별로 정리해서 다음 주 전략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에코프로 많은 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최근에 셀트리온도 굉장히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면서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에요. 미국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반도체 인버스가 오른다. 최근에 엔비디아 이틀 전 제가 이틀 전에 올린 영상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하루 뒤에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올라 있다가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쏙슬입니다. 쏙슬도 보시면은 7불에서 지금 거의 50불 갔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돈을 번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르다가 멈춰서 지금 오른쪽으로 추세를 깨려고 하는 거래량이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늘 미증시가 이만큼 안 빠지고 이미 어제 빠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한 2% 정도 더 빠진 건데 속슬 같은 경우 오늘 생각보다 더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월봉상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속슬 같은 경우가. 그럼 생각보다 이번에 오른 부분들 있죠. 속슬로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가 바닥을 다졌던 이 가격 있죠. 27불에서 30불 여기를 한번 이탈시킬 수도 있어요. 반대 매매가 나와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엔비디아는 지금 위에 횡보했던 이 박스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깨고 내려가게 되면 121선 아래를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도 바닥에서 86불에서 212불 가고 한 140불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치고 간 흐름 보면은 이 엔비디아가 예전에 0점 몇 불이었잖아요. 지금 200불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리하게 욕심을 들여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바닥에서 뜨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고, 오히려 이 많이 빠져있는 이런 속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고 하다 보면 요런 매물대 횡보했던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3불에서 예를 들어서 2배 갔다 그럼 7불, 그리고 뭐 슈팅 나온다 그럼 10불도 찍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항시 그래 왔거든요. 한번 미국의 하락 사이클을 타면은 그럼 미국이 지금 많이 빠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은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연타석으로 이렇게 쫙 오르고 나면은 조정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가벼운 조정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큰데 이것도 몇십 프로인데, 이런 식으로 작년에 또 폭락을 먹고, 이런 식으로 폭락을 먹을 때 반도체 주식은 보통 3분의 1, 4분의 1 정도 떨어졌었어요. 이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024년 7월 달에 작년에 막 이게 반도체 조정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반도체 지수.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은 뭐 5,000원짜리가 뭐 1,500원, 2,000원, 만원짜리가 2,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다가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멈추고 나서 반등이 나와더라도 여기가 매물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도체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AI 반도체 쪽은 이번 조정 때 한번 겁을 주게 되면은 신용이든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들이 한번 바닥에서 털릴 수 있어요. 그때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반도체 AI든 로봇이든 거기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편입하는 게 새로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많이 빠진 섹터들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4% 빠졌는데 AI 거품도 막 나오고 금리나 불투명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런 분위기, 미국도 안 그래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디에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다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 손절이 손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특히 많이 오른 AI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미국에서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테슬라, 이 테슬라 때문에 많은 분들 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테슬라 빠지면은 뭐 3년 만에 최저, 이거는 정해진 게 올해 어떻게 됐어요? 불매운동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 테슬라 안 산다. 미국 내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소가 되냐 하면은 관세 전쟁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야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쪽으로 또 하게 된다면 또 테슬라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추세 타서 전고점에서 밀리게 됐을 경우에 아래쪽으로 만약에 대량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급등으로 돌린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나마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게 쇼커버링이 있고, 두 번째는 리튬 가격 반등, 세 번째는
정말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2차 전지가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요번에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2차 전지는 오른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급락했다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다 끝났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환율 같은 경우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고 원화가 계속 약세인 건 미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만큼 관세를 때려놨는데 환율이 낮아버리면은 해외 쪽에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은 나쁠 게 없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내수가 힘들어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국제유가가 예전에 막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다가 전쟁 터지고 해도 120불 이렇게 다시 간 게 아니잖아요. 국제유가도 고점 찍고 내려왔듯이 환율도 무한정 오를 수는 없거든요.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 1500 찍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1500원이란 가격 또 우리가 상징적인 가격 찍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무한정 계속 오르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외환위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부채가 조금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 돈을 오히려 이제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방어를 일정 부분 할 수 있다. 그래서 셧다운 공식 종료에도 미국이 뉴욕 증시 급락 위험 회피 심리가 있어서 일단 대피하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한번 하락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뉴스가 나오지만 바이오주 안 오른 거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바닥에서. 바이오주 많은 분들 아시죠? 코로나 때 엄청 오른 다음에 막 10분의 1, 20분의 1 다시는 안 한다 바이오였어요. 그러다 또 다시 바이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오 안에서 정말 괜찮은 대형주 셀트리온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기업도 없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드릴 거고 오늘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틀 전에 폭락은 안 나왔을 때 AI 반도체 쪽이 폭락을 하고 바이오가 강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은 생각보다 강했고 밑바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소 AI 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거 많아요. 밑바닥에서 다 손절 쳐서. 손절 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밑바닥 종목들은 매도 칠 사람들은 매도 치고 2차 전지도 최저가 매도 치고 뭐 로봇으로 갔다든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더라도 내가 특정 금액 이상 넣은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손실을 크게 때리고 가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냥 에코프로 들고 있는 게 낫던 거예요. 그냥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같은 거 들고 있던 게 낫던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코스닥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오고 좋아요. 그리고 올해 대량 거래가 터져서 지금 양봉이 나온 상황이고 월봉상으로도 보면은 보세요. 연타석으로 쫙 오르고 한번 밀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뭘로 비교했냐면 두산에너빌리티하고 비교를 해드렸었어요. 이 정도 기업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잘 보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나서는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바닥 쪽에 손절치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오르고 나서 쭉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에서 돈을 빼서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고점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조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한번 오르면 또 매도 나오고 오늘 망창 지금 5% 떨어지면 다음 주에 오르면 또 매도한 사람들 수룩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박스 과정을 만들고 62평이 올라오고 나서 이 8만원에서 9만원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키고 다시 올랐을 때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새로 들어간 사람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아주 큰 기업이 2배가 오르면은 이게 지금 코스피 다 올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아도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 사이클을 타려고 하는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침 공격당하기 딱 좋은 게 AI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도 오늘 거래량 나왔어요. 다음 주에 올라도 오르면 오늘 산 사람들 매도 칩니다. 단타가 또 일로 몰려요. 단타가. 그래서 새로 들어가실 분들 단타야 뭐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고 이런 게 뭐 시초 같은 팔고 이런 거는 다 빼고 하이닉 좀 많이 올랐구나. 그러면 팔 사람들 좀 팔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미국도 좀 조정 나오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쵸?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조정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더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안 가면 매물이 쌓여요. 연타석으로 오른 종목들의 특징은 내릴 때 매도가 한 번 나오고 안 끝나고 그 매물이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바로 회복을 못하면. 그런데 마침 지금 미국 쪽에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전지 안에서 또 삼성전자를 말고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대형주 있잖아요. 보면은 뭐 삼성전기도 있고, 그쵸? 삼성 SDS도 있고, AI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기업들 실적 나오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죠. 잘 보면 LG전자가 정말 싼데 그만큼 안 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빠지고 막 지수가 폭락하면 이런 것들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떨어지는 폭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리고 지수가 폭락하면 일단은 같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밑바닥에 있는 종목도 5%씩 막 지수 떨어지면 1, 2% 떨어져요. 떨어지는 폭, 매도 치는 폭이 적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대안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LG전자, LG 같은 기업들. 연차트로 보면은 LG 같은 경우 추세에 너무 저평가의 배당 매력 있죠? LG전자는 실적도 좋고 한데 아직도 20만원, 19만원 하고 그만큼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항시 보면은 한 번에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롯데에너지 있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 보면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실적이 막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한 번에 키 맞추기가 들어가고 GS처럼 한 번에 생전 안 가다가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대형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LG나 LG전자 또 많은 분이 좋아하시는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어요. 그쵸?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것들. 가지를 않았잖아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게 로봇주로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애들이에요. 로봇주 갈 때 계속 안 가고 버티다가 결국은 한 번에 발산하는 타이밍이 오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사면 물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면. 다른 로봇주, 로보티즈, 로보스타 막 올라가고 막 다른 것도 올라갈 때 안 가다 막판에 딱 스타트 급등하면 내려오죠. 반면에 오늘 조선주, 삼성중공 오늘 많이 안 떨어졌죠. 미리 조정 받았어요. 급등할 때 사면 다 떨어집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삼형엠텍 같이 조선주, 대장주 같은 이런 것들. 반등 나오잖아요. 미리 조정했던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상 조정을 미리 받은 조선주는 또 버티고 내수주는 또 버텨요. GS 리테일 같은 거 지금 최근에 흐름 괜찮죠. 응? BGF 같은 것들. 요런 것들 추세 만들고 있고 뭐 CJ, CGV 같은 기업들 지금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생전 안 간 상황이에요. 보면은. 안 갔잖아요. 대형주도 안 간 거 많아요. 이마트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미리 조정하고 나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쪽이 미국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거기 쪽이 집중적으로 시총을 이끌어서 한국 증시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 쪽이 특히 많이 빠지면서 나머지 밑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은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주는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지금 버텨야 되는 기업들이죠. GS건설 같은 기업들, 대웅건설 같은 기업들이 바닥에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 오늘은 또 폭락을 안 하죠.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수주들도 슬슬 움직이려고 그러고 바닥주도 지금 슬슬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저는 2차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일 셉니다. 이게 안 가면 가망 없다 그랬어요. 이 밑에 때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본전 왔는데 10만원 넘었으면은. 에코프로 2년 동안 고점 찍었잖아요. 아무 때나 샀어도 본전 냈는데 무조건 매도 쳐라. 만원 간다, 몇천원 간다 얘기 공매도 때문에 안 돼. 에코프로 BM으로 가. 아니 기다렸으면 왔잖아요. 이런 거 가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스타트하는 기간은 며칠이에요. 이런 종목들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특히 개인들이 이탈이 많이 된 기업들 있죠. 그 바닥에서 손절을 많이 치고 부정적으로 바뀐 기업들 같은 경우에 터지죠. 포스코 퓨처엠 지금 견조하잖아요. 당연히 조정 받아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LNF도 그렇고 LG화학, 삼성, SDI 다 올라왔잖아요. 당장 안 가더라도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올라가겠어요? 왜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예전에 한국전력 올렸을 때, 계속 이렇게 오를 때, 한전기술이 나중에 상을 이렇게 쳐서 따라가요. 한 방에 3고점 찍고, 카카오도 남들 갈 때 안 가다가 3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이렇게 발산을 해버려요. 많이 떨어진 종목 안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3 바닥을 잡고 이런 식으로 남들 갈 때 계속 안 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발산을 하죠.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로보티즈 갈 때 안 가. 로버스타 갈 때 안 가. 하이젠 RM 갈 때도 안 가. 그러다가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은 요번에 한꺼번에 급등을 해서 키 맞추기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는 이유들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포스코 엠텍도 있고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쵸? 오르진 않았죠. 다 기업이 좋아도. 근데 포스코 홀딩스의 매력이 뭘까? 예전에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를 참여한 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쵸? 근데 포스코 홀딩스의 매력은 우리가 세계 1위의 리튬 니켈 공급망을 장악하는 게 목표라서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 그리고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가 세계 탑티어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의 2028년 가면 세계에서 3, 4등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정제까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보는 게 포스코 홀딩스인데, 에코프로 갈 때 왜 못 갔느냐? 에코프로 급등할 때 예전에도 에코프로 10배 오를 때 막판에 2배 올랐었던 종목이고 제일 안전하다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럼 포스코 홀딩스 지금 2차 전지가 다 무너졌나요? 오늘? 막 10몇 프로 폭락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2차 전지도 지금 오늘 몇 프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3고점을 돌파 안 한 상황에서 쇼커버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핵심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그쵸? 한국 포지션 제일 유리해요. 중국, 유럽, 일본 이런 데보다도 철강하고 2차 전지 여기가 지금 같이 있고 리스크가 없는 쪽이에요. 그래서 소재 쪽이 리튬, 니켈, 양극재, 전국재, 포스코 케미칼과 시너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자동차 강판, 현대차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가가, 리튬이 원가 경쟁력이 증산할수록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빠져도 견디는데 최근 리튬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이게 AI 서버나 전기차 이쪽으로 수요가 또 늘어나서 철강도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티어 아니에요. 여기가 PBR은 0.7배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철강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 자사주, 또 이쪽에 또 지주회사 모멘텀을 타서 급등을 안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지쳤단 말이에요. 여기도. 에코프로 다 버리고 이것도 다 버리고, 요새 들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관심을 있고, 손절 쳤던 사람들이 또 떨어질까봐 샀다 팔았다 이런 상황이에요. 갖고 있으면은 수익이 나고 본전이 오는 타이밍일 때 주식을 정리를 해서 최소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사이클, 포스코 퓨처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에코프로 절대 손절하면 안 된다. 올라가더라도 수익 보고 본전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만큼 했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 타이밍, 많은 분들이 거의 2년 내내 매수해서 손해 안 보는 가격은 40만원, 45만원은 일단 찍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 2차 전지가, 그리고
아직 2차 전지가 중요한 것은 무너진 상황이 아니고 테슬라 급락 왔다고 해서 지금 폭락 나온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주는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은 AI 쪽에서 큰 손절이 나온 물량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일쪽으로. 왜? AI 쪽으로 확 올라갔는데 미국이 조정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거 계속 말씀드린 내용에 이틀 전에도 말씀드린 계속 AI 쪽이 빠지면 로봇 AI 쪽에서 크게 빠진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런 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를.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올린 거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올랐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는 지수로 따지면 지금 2,500도 안 되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으로 볼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는 이유는 2차 전지 안에도 살려져 있는 기업이 많다라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 지금 미리 떨어지고 반등 나오려고 그러고 오히려 이런 쪽이 연동되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요런 것들이 AI하고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 지금 다 빠지잖아요. LIG 들어간 기업들도 다 지금 최근에 조정 나오려고 그래요. 이제 오르고. 이런 데들이 오히려 매도가 나올 수가 있고 매도가 나온 이후에 봐야 되겠죠. 반면에 화장품주는 보세요. 코스맥스는 무너졌어요. 한국콜만 무너졌죠. 근데 보시면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대안주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럼 아모레 퍼시픽을 보는 게 낫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아모레 퍼시픽은 실적이 좋아지고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내내 떨어지고 한미사이언스 보세요. 10년 내내 2015년도에 급등하고 그러니까 로봇 AI든 제약바이오도 한번 고점에서 걸려들면은 진짜 본전하기가 힘든 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에서야 올해 한미사이언스가 좀 회복을 하려고 하고 한미약품이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돌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아모레 퍼시픽도 미주 시장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 아 실적 괜찮다. 정배열로 들어왔죠. 차라리 이쪽을 보는 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이 잘 올랐는데 조정 중이에요. 그렇다고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이 올랐나요? 안 올랐지? 안 올랐어요. 이것도 어차피 ESS 탈중국화 관련주 아니에요. 에코 엔드림이 올랐나요? 안 올랐죠. 보면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밑바닥에 있습니다. 보면은 폭락 먹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 오히려 보면 KNR 시스템 이런 것들 보면은 보세요. 빠질 때 10%씩 빠져버리잖아요.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은 AI 양자 컴퓨터 이쪽이에요.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많이 오르니까 빠질 때 10%씩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 사가지고 36,000원에서 25,000원인데 몇 번 더 떨어지면 반절이에요. 또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뭐 우리 2차 전자는 SKC 유리기판 관련주식 갔나요? 안 갔어요, 이거. 근데 떨어질 땐 같이 떨어져요, 어차피. 근데 다르다는 거죠.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빠졌어도. 요런 거 보시는 게 낫죠. 셀트리온을 제가 강조드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이고 셀트리온 제약 지금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올랐나요? 급락하고 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든지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JW 중해제약 같은 기업들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요? 지금 이것도 올해 지금 월봉 보면은 지금에서야 발산이 안 나왔죠. 발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에 나와요. 한 번에 급등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다. 월봉 거래량이 발산이 나와버렸죠. 한 방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JW 중해제약 발산 안 나왔죠. 이것도. 근데 추세는 만들고 있죠. 근데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또 20% 오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것들. 자, 보시면은 당뇨치료제 아니에요. 여기도 중남미 수출하고. 그러면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월봉상으로 치고 가는 애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올랐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정일 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기업들을. 이해되셨죠? 요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로봇 AI인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확 터진 거 뭐 없나?
뭐 예를 들어서 뭐 AI 기반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연동된 뭐 거래량 많은 겁나 있어요. 고영 같은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거래량이 압도적이에요. 뇌수술 쪽 때문에 AI 기반에서 뇌수술 쪽으로 미국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아 조정 좀 받고 있구나 급등한 다음 내려오죠. 그럼 차라리 조정받았을 때 로봇 쪽은 이런 고영 같은 거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많이 하지는 않았고 월봉상으로도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NHN 같은 거 전혀 다르죠.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른 게 아니에요. NHN도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하고 또 NHN, KC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올해 탈바꿈 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거래량 나오면서 그쵸? 그럼 요런 애들이 조정 났을 때 보는 게 낫죠. 난 AI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안 해. 오른 거 안 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나이백이다. 이건 좀 최근에 좀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월봉상으로 보면.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 펩타이드 신약 쪽에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급등한 다음에 버티고 나서 다시 스타트하면 이런 게 또 스타트할 가능성이 있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찾아보고 뭐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 어차피 렉나자 아니야? 항암신약? FDA 승인 쪽으로? 그럼 요런 것들 안 갔잖아요. 이거는 뭐 지수가 올랐는데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조정 세게 나오죠.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미는 섹터가 AI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 좋아했던 기업 뭐 달바글로벌이 어떻게 됐어요? 뭐 순식간에 폭락 먹고 이래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보면은 주식이 APR 여기도 화장품주 중에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데인데 만약에 지금 계속으로 다 한 번 조정 나왔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체크해야 돼요. 반면에 또 영원무역 같은 기업들 이런 거 진짜 저평가 기업인데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 근데 시끄럽지 않고 이번 주에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이게 이번 주에 그럼 요런 것들은 올랐지만 쉬었다가 조정 나왔을 때 보는 게 괜찮죠. 영원무역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일진그룹에서 일진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진짜 싼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조정 나오면 봐야 되겠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증권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날 조정 나왔을 때 당분간 증권주가 횡보를 하면서 자리 잡을 때 오히려 보는 게 나아요. 보면은 증권주 같은 것들. 리튬 가격 관련주 미래 나노텍 같은 것들 지금 추세 만들고 있죠? 요것도 전혀 이게 오른 게 아니야. 한번 오르고 다시 가려고 하는 자리지 눌릴 때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미리 그동안 조정받은 실리콘2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애들도 보면은 최근에 은근슬쩍 조정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I 갖고 계신 분들도 내려오는 사이클에 한번 걸리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 아까도 말씀드린 유한양행 안 간 애들 많아요. 롯데에너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저는 보유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한 번에 가니까 한 번에 움직이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보면은 또 잘 안 갑니다. 주식이. 또 뭐 있어요? 섬유화학 중에 코롱 인더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연봉 보시면 밑에 거래량 나오고 월봉상으로 요거 치고 가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이거 이번 주에 거래량이 나왔죠. 이거 이번 주에 그러면 아 이러다가 자리 잡고 꽤 오래 조정받고 다시 거래량 늘려서 지금 갈라 그러죠. 이런 것들 눌릴 때 보시면 돼요. 코오롱 인더 같은 종목들 눌릴 때 보시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만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퓨처캠 요 전에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전에 안 간 거 보면은 퓨처캠 같이 이렇게 이런 애들도 계속 밑바닥에 있다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퓨처캠 괜찮다고. 그러면 요런 자리에 있다가 발산을 하잖아요. 발산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JW 주계자 유한양행 뭐 대웅제약 이런 애들 안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미약품처럼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는 퓨처캠이 예를 들어서 전립선 관련주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 만들고 있다 안 간 것들 안에서 걸리는 게 있다. 대형주 당연히 LG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보시면 삼성, SDS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형주 안 갔기 때문에 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안 갔어요 종목들이. 그리고 보면은 현대로템 이런 애들도 은근히 지금 조정 나와요. 철도주도. 조선주는 조정받고 좀 반등 나왔지만 철도, 무슨 방산 요런 애들도 지금 약간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조정 나온 이후에 게임주도 지금 NC소프트는 신작 나오니까 신작 나오고 나서 반짝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작 성공하면 얘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신작 모멘텀 NHN 큰 거 중에는 네이버 관련주 GS처럼 이런 식으로 쏜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 큰 시총이 이렇게 싸버린다? 물론 추세는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추세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오르고 나면 맨 떨어져요. 오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따라잡지 마시고 올라갈 때 따라잡아가지고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려올 때 사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AI 뭐 뉴로핏 같은 기업들 지금 이런 기업들이 조정이 나오잖아요. 세게 나오잖아요. 세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약간은 일단은 관망이 필요한 거야. 아, 지금 AI 쪽은 일단은 조정 조금 나오니까 좀 쉬었다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안 간 건설주 뭐 GS건설 이런 게 갔나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하나도 안 갔어요.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 지금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건설은 재개발지 재건축이 결국 나와야 부동산이 잡히고 결국은 재건 이슈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대창단조 이런 기업들 정말 싼 기업이에요. 진성 TC, 추세 DY 파워, DY 지주회사로 다 싼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싸죠. 싸도 너무 싼 거예요. 한국 앤컴퍼니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가는 거예요. 타이어 관련주 지분 갖고 있어서 요런 애들 대형주 안에서 요런 애들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움직이는 거라서 거래량이 나와서 당분간 버티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진다? AI 그러면 약간 조심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자동차주 현대차가 실적이 워낙 좋아요. 여기가. 현대차가 이렇게 견조하다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가 내년에 또 간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온 다음에 배당 매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현대위아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되고 현대모비스도 있어요. 모비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주가 지금 너무 싸요. 보면은 SL 같은 경우 보면은 명신산업 이런 종목들 너무 싸잖아요. 하나같이 전부 다. 그래서 그리고 LVMC도 너무 싸고 실적도 잘 나오고 대주주가 확실한 것은 요번에 어쨌든 확실한 건 2,100원에 1,100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전환사채가 이때 발행이 5월 달에 추진됐던 게 이번에 된 거예요. 그래 뉴스 나왔죠. 실적도 좋고 기관 투자 들어왔고 여기서 전환사채가 딜레이가 되면서 1,700원에 받아갖고 그거 갖고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은 지금 보시면은 몇백 프로씩 증가하는데 여기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나와요. 부채가 급격하게 아예 없잖아요. 이마트하고 노브랜드 이마트24 연말에 다 오픈합니다. 추가적으로. 라오스의 편의점 독점이에요. 현대차, 기아차 독점, 베트남 자동차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거기서 뭐 매년 뭐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너무 낮고 자산 뭐 PBR도 0.6 뭐 이래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느닷없이 몇백억씩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연말에 한국 기업이 수십 개가 들어가는 뭐 파리바게뜨, 맘스터치, 뭐 이마트24, 노브랜드 뭐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하고도 이제 제약바이오 그 합작법인 하는 거 진행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통해서 또 계약을 했었죠. 전에 MOU. 그래서 뭐 택시 잡을 때 라오스 가서 택시 시장도 장악했으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어플도 제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라오스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50% 현대차 독점입니다. 현대차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 다 보유해야 돼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LVMC도 빛을 보는 날이 꼭 곧 온다. 연말에 이제 쇼핑몰 오픈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월말에 이번 달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뭐 우리가 지주회사가 아닌 상황에 개인이 대표이사가 1100억을 시총 3000억에 개인 돈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넣었을까? 회사가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했는데 왜 안 갈까?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LVMC는 4분기하고 1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라오스가 지금 현재 달러 대비 올해 조금 강세고, 우리 연평균 성장률이 3.5에서 4.5로 올라갔고, 또 평균 출산율이 3.5명, 그리고 평균 연령이 23살, 그리고 라오스의 세금을 20% 내는 기업이 LVMC 코라오 그룹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마트하고 지금 제휴를 하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뭐 파리바게뜨, 맘스터치도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거든요. 한국 기업 수십 개가 입점하는 라오스 최대 쇼핑몰이 연말에 오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또 삼성전자가 조정을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건지, 또 미국이 조정 나오면은 AI 쪽이 조정이 나온다. 연타석으로 오늘 폭락 안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때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반대 매매 나올 게 없지만, 위에서 내가 신용 질른 기업들은 반대 매매가 한번 나올 때까지 흔들릴 수가 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밑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 오늘 소개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좀 더 낫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구독자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무슨 나스닥 선물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뭐 테슬라 폭락에 뭐 지금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보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쏙슬도 어저께 많이 빠지고, 오늘도 지금 어저께 뭐 10% 빠지고 지금 3% 더 떨어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또 많이 안 빠져도, 만약에 안 빠져도 어제 거래량이 나왔다, 음봉일 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많이 빠지든 안 빠지든, 오늘 심지어 플러스로 끝나든 미국의 지금 조정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는 섹터는 AI 반도체 쪽이다. 바이오가 있다. 대안주, 우리나라 바닥주들이 있다. 우리나라 바닥주는 시장이 폭락하면 가치는 좀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락 나올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나서 꼭 주도주가 예전에 2차전지에서 바뀌듯이 AI 반도체 쪽이 끝난 건 아니지만, AI 반도체 쪽에서도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 볼 섹터들 설명드렸어요. 또 AI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바이오든. 그래서 오늘 영상 꼭 2번 정도 시청해 주시고 종목들은 적어 가시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내 종목 간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라는 게 상한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급등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금방 본전 오는데 밑바닥에 손절 다치고 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소신 투자해 주시고 내가 기다릴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너무 지금 유행한다고 하니까 건강 꼭 챙겨주시고, 항상 식사 거르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구독, 좋아요, 엄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